1910년대, 나라를 잃었던 정말 암울했던 시기죠. 그런데 독립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외에서 더 활활 타올랐어요. 자, 오늘은 그들이 어떻게 해외에서 독립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졌는지 그 치열했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1910년대 독립운동가들은 과연 국외에서, 해외에서 어떻게 독립을 준비했던 걸까요? 그들의 전략과 활동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먼저 큰 그림부터 볼게요. 해외에 기지를 건설하는 전략, 이걸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중심지였던 만주와 연해주로 가볼 겁니다. 그리고 무대가 중국과 미주 대륙까지 어떻게 넓어졌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움직인 핵심 이념은 뭐였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해외 기지 건설. 근데 왜 굳이 그 힘든 길을 택해서 해외로 나가야만 했을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아주 명확한 전략, 바로 해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배경에는 독립전쟁론이라는 아주 분명하고 어떻게 보면 과감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외교나 청원 같은 걸로는 안 된다. 결국엔 일본이랑 직접 싸워서 이겨야만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싸우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군대를 키울 수 있는 안전한 기지가 필요했겠죠. 바로 이게 국외 기지 건설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럼 이 독립전쟁을 위한 기지 건설, 가장 활발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단연 만주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서간도와 북간도, 이 두 지역이 나중에 무장투쟁의 심장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됩니다. 이 서간도랑 북간도를 보면 진짜 서로 경쟁하듯이 독립 기반을 닦았어요. 서간도에서는요, 신민회 출신들이 중심이 돼서 신흥강습소를 세웠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교가 되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서로군정서라는 군대의 뿌리가 됩니다. 반면에 북간도에서는 대종교 계열이 똘똘 뭉쳐서 만든 중광단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청산리 전투의 주역, 북로군정서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좀 다르지만 결국 인재 키워서 군대 만들자. 이 목표는 완전히 똑같았던 거죠. 자, 이번엔 만주 바로 위 러시아 땅인 연해주로 가보겠습니다. 연해주도 정말 중요한 무대였는데요. 특히 여기서는 그냥 자치단체 수준을 넘어서 아예 공식적인 망명 정보를 세우려는 아주 대담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연해주에서의 활동을 보면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일단 시작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한인 마을 신안촌이었고요. 이 공동체를 기반으로 권협회라는 자치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1914년에는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망명정부 수립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대통령의 이상설, 부통령의 이동휘, 이렇게 딱 임명하면서 국가의 형태를 갖추려고 했던 겁니다. 독립운동의 중심을 만들려는 아주 중요한 시도였어요. 그런데 이 독립을 향한 열망이 만주나 연해해주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중국의 상하이, 그리고 저 멀리 바다 건너 미주 대륙까지 그 전선은 계속해서 뻗어나갔습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독립을 위한 노력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중국 상하이에서는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걸 발표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의 청사진을 제시했고요. 바다 건너 미주에서는 흩어져 있던 단체들이 대한인 국민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뭉쳤습니다. 심지어 하와이에서는 박용만 선생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만들어서 직접 군사 활용까지 시켰다니까요. 말 그대로 외교전, 군사 준비가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활동했지만 이분들이 꿈꿨던 독립된 나라의 모습이 다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활동의 방향을 결정했던 두 가지 핵심 이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당시 독립운동가들 앞에는 이런 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하면 어떤 나라 만들 건데, 여기서 노선이 크게 둘로 갈립니다. 하나는 황제를 다시 모셔서 옛날처럼 군주국가로 돌아가자는 복벽주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니다, 이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현대적인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였죠. 대한인 국민회나 신한청년단 같은 단체들이 지지했던 이 민주공화국 노선이 결국 독립운동의 큰 흐름, 즉 대세가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1910년대에 만들어진 이 해외 기지들은요, 추구하는 이념은 조금씩 달랐을지 몰라도 독립이라는 하나의 공동 목표 아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1920년대 이후에 우리가 아는 그 모든 무장 투쟁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결정적인 토대를 닦은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1910년대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여러 기지들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이 기반이 없었다면 과연 그 이후의 한국 독립운동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